전국에 계신 합격하지 못한 선생님께 바치는 노래 시바시바와 함께 하겠습니다.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합격은 돌아올 줄 모르고 시바시바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합격 소식만 나를 울리네. 시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합격 찾아 가야 해 시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시바 네. 감사합니다. 시바 고생했어. 자, 오늘 또 합격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가야해 시바 화이팅. 요거 아닙니다. 얘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입니다. 하여간 일본 친구들은 이름을 잘 지어요. 자, 갑니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 방정식 했나요? 운동 방정식 했어요? 자, 보면은 흰색 운동 방정식이 일단은 이제 등가속도 상황에서 즉 중력이 일정하다. 그럼 힘이 일정하면 힘과 질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바와 쪼르뚜는 내가 주는 힘하고 상관없이 고유한 성질이거든요. 얘 두 개는 내가 힘을 이렇게 주든 얘 둘은 변화가 없습니다. 질량에는. 근데 이 힘을 주면 이 질량에 따라 가속도는 바뀝니다. 이 힘으로 질량을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물론 바꿀 수 있죠. 제가 시바 하면서 팍 쳐가지고 얘 뭐 짜갈라면 뭐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동물학대인가? 하여간 어떤 고유한 성질의 질량이 있고 이 힘에 따라서 가속도가 바뀝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유한 거고 그러면 중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중력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중력은 이제 이 질량에 대한 이 가속도를 일정하게 부여합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갑니다. 중력 가속도 크기는 9.81m/s 제곱인데 체육은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m/s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뜻이 뭐라고? 1초당 속도 변화를 10m/s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속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딱 떨어뜨렸을 때 공기항력을 무시한다면 이제 무시를 한다면 즉 다른 힘 얘를 이제 떨어뜨릴 때 중력은 얘한테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발생하는 힘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반대로 밀어 올리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게 공기항력이라고 합니다. 공기항력. 이렇게 내려가면은 공기랑 부딪히죠. 그래서 공기항력이 얘를 떠받칩니다. 그래서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항력이 없다면 오직 중력만 작용한다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지.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도까지만 충분히 알아도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제1 운동 방정식 V는 V0 더하기
AT.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가속도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의 어떤 변화 델타 t, 여기서 양쪽의 시간 변화 곱해주고 나중 속도 더하기 넘기면은 v0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공식이지. 우리가 아는 가속도 공식. 그냥 가속도 이거 알면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여기서 가속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얘가 일정해야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적용되는 시간 변화 동안 만약 3초 동안 가속도가 들쑥날쑥 해버리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일정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일정해야 된다. 일정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이동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남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속도가 있는데 미터 퍼 세컨 제곱이 있는데 여기 초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역시 거리 단위만 남는다. 그럼 2분의 1이 왜 붙냐? 2분의 1이 왜 붙냐? 그거는 이제 이게 이 변이를 구하기 전에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가속도에서 속도는 일정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상승한다는 거지.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높이뛰기에 쓸 수 있는 공식이 2a 뭡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나 이게 이동 거리 변이 상승을 하냐, 얼마나 상승하냐, 이것도 역시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이 공식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높이뛰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 무슨 방향으로 가죠? 65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공식 운동 방정식 중에서 1번, 2번, 3번 뭘 써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상승 높이를 물어봐요. 상승 높이, 최대 높이를 일단은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꼭 공식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지금 속도 V가 있다. 근데 여기서 관여된 거는 수직 속도가 의미가 있지, 수평 성분의 이 대각선 성분은 수직과 수평 두 가지 성분의 이 합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평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뭐에? 이 상승 높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평 성분 속도는. 그래서 순수하게 뭐를 구해야 돼? 이 수직 성분 속도를 구해야 된다. 얘가 7m/s였다. 그러면 이건 얼마냐? 65도일 때. 요거는 수학자들이 얘가 1일 때 얘가 얼마의 비율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곱한다? V에다가 이 V에다가 사인 65도를 곱한다. 그러면은 이 상승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사인을 곱하냐 코사인 곱하냐 요 정도까지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사인을 곱하냐 코사인을 곱하냐 이 정도,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를 지금 시험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딱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이 변이가 있다 여기, 그리고 이게 나중 속도고 여기는 처음 이제 속도가 된다.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할 때 실제로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요거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이게 이제 전부 다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평 속도고 수평 나중 속도고 수평 처음 속도고 수평 가속도라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수평 성분으로 다 적용해야지 맞는 거고, 이게 수직 성분이라면 얘는 수직 나중 속도, 수직 처음 속도, 수직 가속도 다 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뭐죠? 높이뛰기는 수직이죠. 수직 위로 뛰는 거야. 그러면 수직 성분의 뭐죠? 이게 가속도거든요. 그러면 공중에 투사되었을 때, 이륙 직후 얘가 받는 힘은 뭐죠? 중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갔는데 중력은 어디로 작용할까? 밑으로 작용합니다. 밑으로.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이게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10m/s 제곱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는 거죠.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간 게 운동 방향이라고 한다면 중력은 아래로 당기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쓸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세 공식 중에서 여기 시간 정보가 없다는 거지. 얘 시간 있고 얘 시간 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이 공식들은 지금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리고 변이를 물어봤어요. 그 변이 없는 이 공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변이가 없잖아요, 이 공식에. 근데 변이가 있는 거 이 두 개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윗방향으로 아주 큰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까먹어요.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플러스 7 되고요. 이게 0 되고 이게 마이너스 7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끝날 거예요. 요건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지면에서부터 지면 발력에 의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번에 물어본 내용은 여기서부터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물어본 거지. 지면에서 내가 이 속도를 7 만드는 이 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 걸 물어봤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이륙 직후, 이지라고 하거든요. 이지. 땅으로부터 떨어진 지면으로부터 이탈한 이지 순간. 그래서 요때부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때가 플러스가 제일 크고 올라가면 갈수록 속도가 줄어요. 왜 그럴까? 올라가면 갈수록 속도가 왜 줄까요? 힘과 가속도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점프하는 순간 중력 가속도와 내 속도의 어떤 그 가속도가 일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로켓 발사하는 거죠. 뛰는 순간 나 저기 화성 갔다 올게 하고 날아가는 거죠. 다 그렇어요. 근데 그게 반대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린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모든 변인이 뭐야 된다? 같은 방향의 수직 가속도. 그 다음에 이걸 뭐죠? 수직 방향의 변이. 이 무슨 속도? 수직 방향의 나중 속도, 최종 속도. 이거 뭐죠? 수직 방향의 처음 속도. 자, 이 지면에서부터 시작하면 얘가 처음 7이 나중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0에서 시작해가지고 7까지 갔으니까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인데, 여기서부터 작용하는 이 힘, 그거 몰라요. 우리가 정보가 없어. 7이 왜 처음이지? 여기서부터 중력에 의한 가속도로 이게 변하는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최종이 언제까지 우리는 올라간다? 이게 플러스 속도일 때까지 올라간다. 결국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0이 되면서 멈춘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멈춘다는 거죠. 공중에서 턴하고 올 때.
갔다가 올 때 방향 전환할 때 무조건 속도 0은 한번 찍고 갑니다. 방향 전환할 때 모든 물체가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뭐죠? 즉 0이 될 때까지 상승한다는 거예요. 최고 높이가 결정난다. 그럼 나중은 언제까지? 0. 나중을 0으로 본다. 왜? 0이 될 때까지 상승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 속도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나중 속도. 근데 처음 속도는 뭐다? 7이 아니라 7에다가 뭘 곱한다? 사인 65도를 곱한다. 지금까지는 요 정도, 그냥 요거 정도. 수직 성분 속도가 뭐냐? 사인을 곱한다.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이해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 내년이 아니고 이해.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할 때 단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단위를 계속 붙여줘야 됩니다. 단위를 안 쓰고 숫자만 쓰지 마세요. 틀리게 되거든요. 이 단위가 맞아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2고 그냥 중력가속도 얼마? 만약에 시험에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나와도 내가 뭘 써야 된다? 이 마이너스를 써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난관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몰라. 이걸 구하는 거야. 수직변이. 그리고 나중 속도가 얼마? 0이라는 거죠. 처음 속도가 얼마? 편의상 그냥 0.5라고 할게요. 사인 65도 0.5는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0.5라고 할게요. 0.5 미터 퍼 세크에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거 뭐 7 하지 말고 6 합시다. 그냥 6 하고 그럼 3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3은 9고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단위가 남고 여기는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s 이렇게 됐죠. 그럼 양쪽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 왜 그럴까? 어차피 이게 같은데 같은 거 곱하면 같겠지. 예, 그래서 곱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원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 그걸 그 마이너스 대출했던 내용을 뺏어갔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100 대출이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 재산이 100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모르는 S야. 그럼 양쪽에 있는 거를 똑같이 뭘 해줘도 된다? 나눠줘도 된다. 그러면 얘는 미터가 없어지고 얘는 제곱이 그냥 미터가 남다. 그리고 똑같은 거는 날려준다는 거. 똑같은 건 없애줘도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S가 되고 S는 9에다가 뭐죠? 20을 나눠준 거고 여기는 뭐가 남다? 미터가 남다. 되겠어요? 양쪽에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돼? 같은 걸 나눠줘도 되고 곱해줘도 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미터가 있으면 미터 날리고 제곱이니까 미터 하나 남고 퍼 세크 제곱이 있으면 퍼 세크 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날리면 되고 그쵸?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예. 이렇게 돼. 뭐 유도하는 건 유도 체육관이나 가면 되죠. 유도. 자 이거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
이게 어떤 운동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처음에 변이 그래프가 요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프 문제 나왔죠. 네, 전후 방향 가속도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해 문제거든. 이해. 예. 변이가 어떻게 됐죠?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변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그 그래프 문제가 이제 가속도 예측하는 게 나왔죠. 가속도 예측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이제 뭐 이런 그래프 주고 틀렸다. 요거는 이제 합격 영향을 줍니다. 작년엔 틀려도 돼. 많이 틀렸어요. 틀려도 돼. 근데 올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거는 합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 사람들은 준비하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준비를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니까 이게 출제됐을 때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게 변인데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서서히 처음에 기울기 어때요? 기울기가 평행하죠. 평행한 상태에서 쭉쭉쭉쭉쭉쭉 이게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돼요? 점차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점차 올라가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게 점점 올라간다. 자, 미터고 초다. 기울기가 점차. 그래서 이 기울기를 모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게 상승한다. 이거 근데 이게 처음 속도가 0이면 이게 0이 되는 거고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변이가. 그래서 V, T 왜 이렇게 1, 2, 3, 4, 5 올라갔냐? 기울기가 1, 2, 3, 4, 5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1, 기울기가 2, 기울기가 3, 4, 5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점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때요?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때요? 똑같죠? 이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죠. 로켓처럼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기울기 이게 한 뭐 2나 3 뭐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3으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 형태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데 이 속도 이걸 보고 이거 예측은 어느 지점인지는 예측 못하지만 이거 보고 이 기울기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거 전부 다 1번, 2번, 3번 이거 전부 다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지점인지는 이 속도가 이걸 가지고 이 속도가 0이다, 1이다, 2다 이건 예측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들 전부 다 기울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같이 나란하게 기울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체육에서 잘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속도와 뭐가 같대? 방향이? 자, 가속도 방향 뭐죠? 플러스. 속도의 방향 뭐죠? 플러스. 그 방향을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 영역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영역이 있어요?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되겠어요? 어.
자, 요게 아까 높이뛰기 상황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 우리 체육에서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공 던질 때 얘가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힘을 줄 때, 자, 얘가 일로 이제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뭐 할 때? 힘을 줄 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얘가 정지는 아니지만 진짜 처음에 살짝 이렇게 가면서 힘을 딱 줄 때 앞으로, 그러면 속도가 쭉 올라가겠죠. 근데 같은 힘으로 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같은 힘으로 힘을 줄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에서 같은 힘으로 준다라고 나와요. 뭐 10N으로 일정하게 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 찰 때 어느 순간이냐면 얘를 가지고 내가 발등으로 일정하게 이 공에다가 힘을 부여할 때. 알겠죠? 그럼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 공이 있는데 처음 속도가 있어요. 일정하게 10m/s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같은 방향으로 팡 찰 때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뭐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과 뭐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그럼 가속도의 방향과 뭐의 방향과 같아요? 힘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속도 크기가 0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게.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작용해서 속도 크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자, 요게 이제 투사체 운동입니다. 투사체. 예, 요렇게 이게 던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 투사체입니다. 자, 처음에 속도가 왜 플러스일까요? 자, 아까 그 그림과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 속도가 지면에서 일정한 힘을 부여해서 속도가 어떻게 된 거죠? 끌어올려진 거지. 지면 발력으로 일정하게 힘을 작용해서 속도가 생긴 겁니다. 지면에 일정한 힘을 부여해서 뭐가 생겼다? 일정한 힘. 자, 뛰어봐, 씹어. 쫙 해서 7m/s가 생긴 거지. 생겨가지고 이 순간 이제 이게 투사된 순간, 이지 순간 7, 6, 5, 4, 3, 2, 1, 0.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지면에서 힘을 작용해서 지면 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간이 된다. 지면에서 이탈하는 순간 이륙한 순간 이때부터 작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일정하게 내려간다. 왜? 지금 기울기가 하나입니다.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일까?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뭘 아시냐면 공기압력은 무시입니다. 무시. 다른 외력은 오직 중력만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0이 되고,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0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10억 10으로 뛰어 해가지고 쭉 19, 87, 6, 5,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땅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 11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거 변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앞으로 이게 투사되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 X가 뭐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갔다는 게 아니야. 수직으로 이제 어떤 변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 그래서 얘가 이제 정점에서 한번 찍고 내려오는데 기울기를 볼까요?
자, 플러스 10, 플러스 뭐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기울기가 10,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값이 이렇게 된다. 속도에서 이 영역, 여기서 이 영역. 그건 의미하는 게 뭐죠? 속도에서 플러스 영역은 의미하는 게 뭐죠? 네? 운동 방향이 플러스다.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뭐다? 플러스다. 자, 이거 볼까요? 변이. 변이에서 이거 다 지금 다 플러스인데 이 위치가 5인데 이게 이 두 지점을 볼까요? 이 두 지점. 변이를 안다고 해서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변이 자체의 값으로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확인한다? 변이에서 기울기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울기를 숫자로 표현한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 플러스 5지점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5지점. 아까 전에 여기서는 이게 속도로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건데 변이로 했을 때는 변이로 했는데 이거도 5도 이거도 5인데 속도로 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뭐죠?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건 무슨 의미다? 운동 방향.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관절로 치면은 관절 운동 형태랑 굴곡 신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관절로 치면은 그게 관절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이 관절 운동 또는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다. 각 운동으로 치면 관절 운동이고 자, 이렇게 하는 걸 뭐죠? 굴곡. 이렇게 하면 신전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으면 뭐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치는지 내려가면서 찍고 가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는 그냥 관절의 위치만 나타낼 뿐입니다. 관절의 위치만. 그래서 올라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건지 내려가면서 스쳐 지나가는지 그걸 알려면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은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 속도에서 영역을 의미한다. 근데 이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속도 그래프만 주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 먼저. 면적이 의미하는 거. 변입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이야. 이 값의 의미하는 거는 운동 방향. 방금 했잖아요. 시바. 방금 했잖아, 시바! 정신 차려, 이씨! 정신 차려, 이씨!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해서 이제 면적은 뭐다? 변이의 방향. 해서 미터 퍼 세크 이게 플러스 값일 거잖아요. 그러면 초를 곱하면 플러스 변이. 그래서 요렇게 올라간 거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값 자체는 뭐다? 운동 방향. 운동 방향 된 거고 여기서 기울기는 뭘까? 여기서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가 일정해요? 달라져요? 이거 다르게 그럴 수 있나?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갑니까? 평행합니까? 올라갑니까? 뭡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뭐예요? 수평보다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다. 그냥 마이너스로 일정하다. 중력으로 치면 마이너스 뭐 9.8인데 체육은 10m/s 제곱으로 나온다. 일정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속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또 힘의 방향, 또 주동근이 됩니다. 주동근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변위. 그 다음에 이 부호 V가 플러스다. 이건 뭐죠? 관절 운동 또는 운동 방향.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뭐다?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주동근이 되고요. 되겠어요? 정신 차려. 눈 풀렸어 지금. 커피 마시고 와. 자, 먹어보자. 너 안 되겠다. 커피 마시겠다. 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 정수한테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고 있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자, 요거 볼까? 운동장에 굴러가고 있다. 축구공이 이제 속도는 4m/s이다. 플러스 방향이죠. 4m/s. 보통 방향을 줍니다. 아, 왼쪽이 플러스다. 왼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방향을 주거든요. 왜 자꾸 빨간색으로 오늘 이태원 씨하고 최상병하고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미는 게 이채 양명조인가? 그렇더라고. 이채. 갑자기 이채 내 이름을 이채 하길래요. 그 이태원하고 최상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공의 순간 속도는 이제 4m/s이다. 그리고 가속도가 어떻게? 마이너스 0.3m. 보니까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요? 속도와 가속도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숫자가 작아지겠지. 자, 이거 표현하자면 이게 4m/s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밑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공은 얘가 이게 4m/s였죠. 차가지고 4m/s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굴러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 멈춘다. 안 보이네. 자, 굴려볼게요. 멈추죠? 반대로 돌아와요? 절대 안 옵니다. 왜냐면 얘가 굴러갈 때 발생하는 게 마찰력이라는 게 있고 공기항력이라 있는데 걔들은요 속도가 0인 순간 작동을 안 합니다. 마찰력과 공기항력의 특징입니다.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가 있으면 그 반대로 부딪힙니다.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얘가 지나가면서 뭐와 부딪힐까? 얘가 공기라고 합시다. 지나가면서 얘랑 부딪히겠죠? 작용 반작용. 그러면은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딪히겠죠. 굴러가는 동안 계속 이게 부딪힌다는 거지. 작용 반작용을. 그러면 얘는 반대되는 힘을 받는다는 거지. 그걸 이제 공기항력이라고 얘기하고 멈추겠죠, 결국은.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그냥 멈출 때까지 간다는 거지. 그래서 공을 멈춘 데 걸리는 뭐라고? 시간. 결국은 멈출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4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중이야 처음이야? 4가 처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속도의 공식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해요. 나 빼기 처음. 나처럼 노래 있는데 나중이 0 처음이 4 가속도가 마이너스 0.3 그래서 결국은 멈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게 되면은 똑같이 위아래 있으면 좌우로 있든지 위아래로 있든지 날릴 수가 있다.
S가 있으면 2를 날린다. S 곱하기 S니까 한 개를 날린다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미터 퍼세크고 미터 퍼세크 제곱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어? 그냥 초가 시간은 S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모에 있는데 다시 펴줘. 아래층에 있는데 여기서 다시 아래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분모에서 나누기는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 자체는 지금 만약에 분이 퍼 미터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나누기가 되면은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이죠. 이거 했죠? 계속 했던 거고. 나눴을 때 빼기 처음 속도 시간 변화 계속.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왕복 달리기랑 똑같아요. 작년에 기출된 것과 이 왕복 달리기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맞췄다는 거지. 이해를 했으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지점에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뭐 한 거야? 물어본 겁니다. 속도가 0인데 어떻게 가속도가 제일 클까? 그걸 이제 고민되는 건데, 근데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